예, 오늘은 진도 나가지 말고 중간고사 문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이 과목을 강의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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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옛날에 강의했던 것보다 훨씬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거는 소울리 챗GPT 때문에 그래요. 저 챗GPT랑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컴팩트해지고 예, 그래서 저도 이 강의 노트를 챗GPT랑 얘기하면서 강의 노트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는 챗GPT랑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챗GPT가 얘기하는 게 100% 맞는 거가 아니고 요새 또 그 지브리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 저가 어렸을 때 공부할 적에는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책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있는 엑서사이즈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문제를 풀므로써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교수님들의 답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래요. 근데 요새 제가 챗GPT랑 막 얘기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옛날에 챗GPT가 있었으면은 공부하기가 너무 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아,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 비디오가 있는데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애플 만든 애가 누구죠? 죽은 사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어디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을 그게 좀 젊을 때 꿈을 꿨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비디오를 봤는데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옆에 있으면 자기가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어가지고 대답이 없다. 그런데 요새는 챗GPT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의 지적인 능력은 아직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책이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에, 얘가 틀린 답도 진짜처럼 얘기를 해줘요. 가끔가다. 그거는 여러분이 예, 챗GPT랑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스크린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좋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딴 거는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좀 생각을 한 게 제미나이 2가 좋다고 그래서 챗GPT하고 제미나이 2하고 서로 막 디스커션을 하게 어, 나는 그냥 화두만 주고 그러면 둘이서 막 디스커션해서 쫙 나오면 엔드 리졸트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강의 노트는 그냥 제가 물어봐서 한 번에 나온 강의 노트가 아니에요. 그 여러 번 얘기하고 요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스티브 잡스는 이 챗GPT가 없을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으면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예, 그래서 요새는 제가 보기엔 수학 공부하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막 모르는 거 있으면 막 물어보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었어요. 예,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서 문제에 대한 느낌도 생기고 자기만의 직관도 생기고 그래서 예, 문제를 옛날에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엑서사이즈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엑서사이즈 문제. 예, 예. 그게 안 좋은 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대수를 되게 싫어하는데 대수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시험 보면 대수 문제를 다 풀기 때문에 직관도 없고 대수 쪽은 저가 직관도 없고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차오지가 네. 그래서 아, 제가 시험 문제도 챗GPT랑 얘기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제가 이번에 챕터 1, 2, 3, 4, 5를 커버를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에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챕터 1에 얘기하는 브라우니안 모션, 저는 대학원에서 1년치, 확률론 1년치 들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토픽이 브라우니안 모션이에요. 막 메저 시어리 써가지고 막 컨스트럭트하고 브라우니안 모션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예, 근데 학부 레벨에서 그렇게 메저 시어리틱하게 브라우니안 모션을 강의를 하면은 예, 따라올 사람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시뮬레이션 위주로 좀 설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토 인테그랄은 예, 그 확률론 1, 2 끝난 다음에 토픽 과목이었어요. 옛날에 대학원에서. 예, 이테어렘말은 뭐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토픽이고요.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이토 인테그랄 익숙해진 다음에 배우는 토픽 과목이었어요. 그다음에 PD는 뭐 학부 때 많이 배우죠. 근데 제가 그걸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확 핥으니까 예, 쉽지 않아요. 따라오는 사람도. 강의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 하면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문제 10개만 줘봐. 그 다음에 이토 인테그랄에 대해서 10개만 줘봐. 이토 렘마에 대해서 10개, SD에 대해서 10개, 그 다음에 히트 이퀘이션, PD는 다 한 게 아니고 히트 이퀘이션만 했거든요. 그래서 히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뉴메리컬하고 아날리틱 그런 메소드 관해서 문제 10개 줘봐. 그러면 4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0문제 중에서 제가 봤더니 확실히 제가 수박 겉핥기로 커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10문제 중에서 제가 커버하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빼면 몇 문제 안 남아요.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 공부하라고 밑에 다 엑서사이즈라고 붙여놨어요. 뒤에다. 이게 챗GPT가 저한테 준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에, 많은 부분 제가 커버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 음? 이게 또 인테그랄이고
그래서 요거가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10문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 시험 문제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챗GPT랑 상담을 해보시라고. 쉬워요. 그냥 이거 주면 아마 풀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풀어줄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거는 엘레간트하지 못하게 푸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놨고요. 이게 챗GPT가 준 문제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1번하고 2번을 뽑았는데 2번은 너무 스탠다드 하더라고요. 요게 너무 스탠다드 해가지고 제가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응? 왜 이렇게 되지?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독립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손님 접대용 같더라고요. 예, 당연히 독립이라고 쓸 것 같아가지고 독립이 아닌 형태로 폼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손님 접대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채점 아직 안 해서. 왜냐하면 지금 요거의 이니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니셜 부분이 하이가 되면은 이것도 하이가 될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막 처음 봤을 때 너무 손님 접대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요건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시뮬레이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은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건 높고요. 이거는 좀 굉장히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요거 넣 요거는 아, 손님 접대용이 아니고 성적 처리용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요것도 그 어떤 파이낸스 프로덕트에서
핸들링 할 때 요거를 쓰는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파이낸셜 매스 과목이니까 어렵긴 하지만 예, 요걸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2번을 풀면 3번도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를 냈습니다. 요것도 여기 어디 위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나머지도 다 비슷하게 했어요. 어, 그리고 보면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수박을 호로로로 겉핥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매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는 핥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챗GPT가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그런 거를 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험지가 너무 백지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문제 달라고 그랬고요. 그 중에서 10문제 중에 우리가 커버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커버한 내용 중에서 요 정도면은 풀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은 풀었기를 바래요. 미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베리언스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죠. 어떻게 핸들링을 했나. 미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베리어블로 봐서 요거가 만족하는 프로세스 이퀘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요게 그 블랙쉴즈의 그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하는 거 체킹을 할 때 그거입니다. 그거를 써서 하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CIR이죠. CIR인데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해봐라.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스탠다드한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챗GPT가 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챗GPT 문제를 쫙 읽다 보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했는데 하고 예, 물어봐야겠다. 이거 챗GPT가 준 문제는 아니고 챗GPT 문제 보다가 이거 내봐야겠다 그래서 낸 거고요. 8번은 챌린징 할 수도 있는데 요거 여기 보면 이게 무슨 프로세스 같아요? 이거 챗GPT가 준 문제입니다. 저기 뭐야 바시책 바시책에서 타겟 레이시 제로인 경우에 해당돼요. 그 코에피션트가 없다고 치고 그러면 그냥 그 미분 방정식 풀어서 우리 바시책 모델은 미분 방정식 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바시책보다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타겟 레이시 없기 때문에.
풀어가지고 리미트 보내면은 디스트리뷰션이 보여요. 그래서 아니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냈고요. 9번은 이거 어떻게 풀었나? 어떻게 풀었어요? 푸른 사람 없어요? 이거는 아, 딱 보고 이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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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풀라는 거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낸 건데. 아, 이거 챗GPT가 어떻게 풀을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요거는 풀어줄게요. 아이디어는 이래요. 지금 이게 이니셜 템퍼레처가 사인이 있고 두 개의 다른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로따로 풀어도 돼요. 그래서 더하면은 솔루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리니어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이니셜이 sin 3x인 경우에 풀고 그 다음에 이니셜이 2 sin 5x인 경우에 풀어서 그 두 개를 더해도 솔루션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방에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원방에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이니셜이 sin 3x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템퍼레처가 뭐 0부터 파이까지 뭐 3x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 거라고 예상되지 않네? 여기 얼음이 있어요. 아이스가 있어요. 양쪽 끝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인이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면 저가 생각을 했던 거는 2에 마이너스 람다 t 사인 3x 이렇게 하면 t가 제로일 때 만족이 되죠. 그죠? t가 제로일 때 만족이 돼요. 맞죠? x로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3이 두 번 튀어나오면서 한 번은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람다는 뭐가 돼야 돼요? t가 이걸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가 되죠. 그 람다는 9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는 u의 xt에 2의 마이너스 람다 t 사인 2 사인 5x. 그럼 이건 5가 두 번 튀어나오겠네요. 25. 65 플러스 6. 저가 익스펙트한 건 이거 이렇게 풀라는 거였는데. 그냥 무대뽀로 풀면은 아이겐 펑션 쫙 익스펜션 하면 모든 걸 다 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이겐 펑션의 하나의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익스펙트한 건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이게 10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번에 그 폰 노이만
스테빌리티 아날리시스 할 적에도 이런 형태로 세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이 2에 t, i, t 뭐가 되고 여기 크사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 문제 보고 이거 좋다. 계산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물론 그냥 매뉴얼대로 계산을 하면 이거는 하세월이에요.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0번은 이게 문제 있었나? 10번은 제가 약간 모디파이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챗GPT가 좋잖아요. 이 문제.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진짜 쌈박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산 얼마 안 해도 될 것 같고. 에, 오케이. 여기 보면 여기 explicit scheme에서 본놈만 로직을 사용을 해서 스테빌리티 컨디션 뽑는 거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그리고 임플리시트하고 크랭크 니클슨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스테이블하다고 판정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원래 이게 오리지널 이퀘이션인데 제가 임플리시트하고 크랭크 니클슨을 추가를 넣은 겁니다. 그 경우에는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예. 그렇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손님 접대용 문제를 안 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좀 하드코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공부할 때 자꾸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물어봐야 친구도 여러분하고 비슷하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단지 챗GPT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끔가다 헛소리 하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굉장히 트리키한 문제들은 얘가 잘 못 풀어요. 거의 그 도토리 아니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의 무한 루프로 요거 물어보면 요렇게 대답하고 요거 물어보면 요렇게 대답하고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책을 보던가. 그래서 그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궁금하면 챗GPT랑 상담을 하세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험 문제라는 게 계속 어차피 코딩은 물어볼 수 없는데, 이 코딩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베니핏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딩하는 사람들은 좀 이 산수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코딩 프로젝트를 자기가 해서 나한테 보내서 내가 그게 마음에 들면 내가 ABC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캐파가 있어요. A는 맥스 저가 몇 명 줄 수 있고, B는 맥스 몇 명 줄 수 있고, C는 맥스 몇 명 줄 수 있고, C는 리스트릭션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성적을 이제 시험 평가를 성적 순으로 쭈르륵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열심히 해서 프로젝트가 좀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제로로 올리거나 플러스로 올리는 것까지는 저가 하는 게 그게 맥센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B 마이너스야. 근데 프로젝트 좀 나는 코딩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막 코딩을 해서 나를 감동을 시키면 내가 B뿔을 올리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언럭키 케이스는 B뿔인데 B뿔이 될 수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인데 프로젝트가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면 A 플러스로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마이너스를 쭉쭉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코딩 쪽에 오히려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어,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 저가 좀 어떤 모티베이션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파이낸스와 관련돼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을 건가. 그래서 제가 예, 짠 코드를 하나 보여줄게요. 그러면 그걸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기간 중에 짠 코드를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코드를 짜다 보니까 매플로 라이브에서 한글 폰트가 깨져요, 자꾸.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글 폰트를 인스톨 한 다음에 매플로 라이브를 돌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콜앱에서는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테디 데드인가 데드텍인가 어디선가 들었던 사람이 올려놨더라고요. 그 사람들 하니까 처음엔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 콜앱이 콜랩스를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챗GPT랑 막 상담을 해보니까 그 원래 제가 썼던 게 글로벌리 어, 글로벌 레벨에서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해서 콜앱이 이거는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종료를 시켜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로컬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바운더리 내에서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챗 GPT랑 상의를 해서 짠 겁니다. 이거 저가 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네이버에서 나눔 폰트 집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패킹을 언집하고 그 다음에
로컬리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조금 봅시다. 이게 지금 네이버에 있는 집 코드거든요. 그걸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로컬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에만 설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돌릴 필요 없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걸 돌리고요. 돌리면 네이버에서 나눔 폰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눔 폰트를 가져오고 그걸 언집을 해서 로컬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콜앱을 돌릴 때마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콜앱은 셧다운이 되면 그 인바이러먼트를 디폴트 인바이러먼트로 다시 세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가 나눔 폰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리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런타임에서 리스타트 세션 있죠? 요걸 리스타트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매플로라이브 임포트 했고요. 매플로라이브 폰트 매니저 임포트 했고 폰트 매니저에서 폰트 프로퍼티를 이렇게 해서 이걸 폰트 프로퍼티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글 폰트 쓸 때마다 이걸 써주면 돼요. 그러면 한글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요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원래 전에 SP500 티커 전에 가져왔었죠. 그죠? 코스피 200도 가져오지 않았나요? 안 가져왔나요? 가져왔어요? 저기 여기 SP500는 어딘가 저기 그 GitHub 어딘가에서 긁어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은 위키에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네, 네. 위키에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한글 폰트 사용했고요. 왜냐하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그 코스피 200은 위키에서 긁어와서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 회사 이름들이. 그런데 코스닥이냐 그거는 코스닥 예를 들어서 코스닥 데이터는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림을 그리면 한글 폰트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냥 이거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돌리지는 않고 그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라고 여기에다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코스피 200하고 KRX하고.
그래서 요거 코스피 200이 뭘 하는지 말로 설명을 할게요. 티커를 위키에서 긁어와요. 이렇게 위키에서 긁어오고 데이터는 네이버에서 긁어와요. 네이버 어디서 긁어오냐면 그러니까 위키에서 코스피 200의 종목에 있는 회사 이름하고 티커를 가져오고요.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각각의 종목 페이지로 가서 각종 데이터를 긁어와요. 다 긁어오지는 않았고요. 몇 개만 긁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여기 KRX라고 해서 코스피 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죠. 데이터를 처음에 티커를 가져오고요. 파이낸스 데이터 가져오는데 로컬리 잡혀 있으면 로컬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연을 하려고 여기 했는데 이 데이터 안에 보면 지금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 보면 코스닥 데이터가 있고요. 코스닥 딕이 있고 코스피 데이터, 코스피 딕, 코스피 200 데이터, 코스피 200 딕, SP500 데이터, SP500 딕 이렇게 있어요. 근데 SP500는 뭔가가 인포메이션이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요 SP500를 대응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가 만들었는데 제가 긁는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은 제가 몇 개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제대로 긁어왔어요. 그러니까 웹 스크래핑 할 적에 제가 제대로 못 긁어온 것 같아요. SP500들은. 그래서 그걸 하면은 제가 해피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프린트 서머리 하면 뭐 기본적으로 한 10개, 10개, 이게 200개죠. 200개인데 10개만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소티드 퍼 해서 쫙 하면 퍼 아시죠? 퍼를 쫙 프린트 해줘요. 소팅해서 낮은 퍼부터 그래서 현대마린, 현대해상 그래서 이거 보고 현대해상을 얼마 전에 사서 오늘 아침에 팔았어요. 오케이. 지금 트림 탑 0.5% 바텀은 트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림 그릴 때 여기 뒤에 트림을 안 하면 뒤에 너무 많아가지고 예, 위에 0.15%는 트림을 하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퍼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시그마 밴드를 지금 0.97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민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0.97 시그마예요.
그리고 여기 로우퍼에 관심이 있지 하이퍼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로우퍼로 해서 탑 20를 프린트했고요. PBR도 동일하게. 그래서 0.12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0.12가 되는 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디비던 일드, 디비던 일드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림할 수도 있고 트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퍼도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던데 여기가 퍼고요. 이쪽이 퍼고 여기가 디비던 일드예요. 그래서 이 로우 퍼가 좋은 거고 디비던 일드가 좋으면 좋죠. 근데 현대 해상이 월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얼마 전에 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팔았다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주식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예. 이거를 보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이제 회사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뜻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 퍼고 여기 디비전 일되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코스피가 그렇게 되어 있고 코스피 200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RX라고 있어요. KRX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KRX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KRX에서 코스피를 다 긁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KRX를 이용해서 코스닥을 다 긁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요거를 하나하나 방문을 해서 긁어오거든요. 근데 봤더니 회사만 쫙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막 한 50개, 60개 되는데 페이지 수로 거기를 쭉 하면 한 50번만 훑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200개면 200번을 훑어야 돼요. 근데 거기 서머라이즈 하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긁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한 50번만 긁어오면 되니까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그 다음에 SP500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코드를 짜긴 짰는데 저가 짠 게 아니고 챗GPT가 짠 거예요. 챗GPT가 짰는데 데이터가 잘못 긁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웹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거를 탁탁탁탁 긁어오고 싶은데 못 긁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네이버를 200번 족칠 거를 한 50번만 족쳐서 인포메이션을 끌고 온다든가 아니면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끌고 온다든가 아니면 SP500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저가 보고 이거 좋은 주식인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아니면 다른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자오지가 저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에 오리엔트된 사람들도 조금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험 저기 막 다 끝난 다음에 이메일로 저한테 그 프로젝트 한 거 주피터 노트북 한 장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뭘 했다는 걸 설명을 좀 해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가 재밌다 그러면 한 그레이드나 두 그레이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